내가 지금 50대라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은퇴 전이라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은퇴를 하고 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크고 화려한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실용적이고 편안한 삶을 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60대 이후 은퇴 후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자는 50세의 지천명, 60세의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지천명은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수는 남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을 유연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50대에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였고 나의 욕심에 갇혀 좁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60대가 되어 유연하게 살고자 하지만 좁게 살아온 50대의 결과로 여전히 꼰대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50대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은퇴 전 50대에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었을까? 오늘 한번 그 정리를 해볼까 해요. 지금 많은 것을 줄이고 정리하면서 이것을 내가 50대에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혹시 아직 60이 되지 않았고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이거는 빨리 하면 참 좋겠다. 60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은퇴 전 50대에 미리 정리해야 해야 하는 것들 어, 먼저 첫 번째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 젊었을 때는 넓은 집이 필요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손님을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을 다 나가고 그리고 넓은 그런 공간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관리해야 할 공간이 많아지면서 청소와 또는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 낭비가 많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고정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어, 특히 혹시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노후에 거주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에 집에 대한 그런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가 나이 들어서 살기에 크다고 생각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나 60이 지나기 전에 50대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고 실용적인 집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아파트라면 작은 평수로 옮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단독주택이라면 관리가 쉬운 주택이나 관리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조금 덜 들어가는 집으로 이사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도심이 아닌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변두리나 또는 농촌으로 이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60이 지나서 70이 다 되어 가니까 집을 옮긴다는 게 정말 큰일처럼 생각이 되어서 50대에 쉽게, 정말 40대, 50대에 쉽게 이사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혹시 50대라면 임대나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많다면 렌트로 돌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대가 세계의 부호 워런 버핏도 1958년에 3만 1,000달러에 구입한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의 작은 집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사는 이곳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큰 집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가용이에요. 은퇴 시점에 자동차를 바꾸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은퇴 시점에 차를 바꾸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 퇴직금으로 나에게 선물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차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청력, 공간 감각 등의 노화로 인해서 주차가 편리한 작은 차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 후에는 매일 출퇴근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대형차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그런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차는 주차가 어렵고 운전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비, 보험료, 세금 등 유지비가 높아지고 또 수리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죠. 또 환경적으로도 연비가 낮아서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따라서 큰 차 대신에 연비가 좋은 중소형 차나 전기차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카쉐어링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는 대중교통이나 도보 생활 그런 것을 늘려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억만장자 마크 저커버그도 혼다 피트나 폭스바겐 골프 GTI 등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필요한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자식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정리를 미리 좀 했으면 특히 한국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문화가 널리 퍼져 있잖아요. 교육은 물론 이거니와 결혼, 주택 구입, 심지어 결혼 후에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 결혼 비용 또는 주택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은퇴에 상관없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런 재정적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을 50대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은퇴 전에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필요 이상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산을 증여하기보다는 건강한 재정 습관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나 자신, 본인의 은퇴 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빌 게이츠 등 그런 부호들도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죠. 자녀가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번째는요. 과도한 보험 및 금융 상품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다양한 보험과 금융 상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일부가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고요. 또 필요 이상의 보험이 재정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현재 가입된 보험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은 한국인이면 전 국민이 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니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불필요한 보장성 보험 같은 것은 해지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 그런 것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운용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요, 지나치게 많은 옷과 액세서리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의 양보다는 편안함과 실용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불필요한 패션 아이템을 공간을 차지하고 유지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대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으로 기본 옷장을 구축하고 신상 옷을 구매하는 것이 후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신상 옷은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절별로 입지 않은 옷은 정리하고 기부하거나 중고 판매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비워두고 있는 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직장인일 때는 휴가를 위해서 세컨하우스가 참 꿈의 그런 목표였죠. 그런데 은퇴 후 세컨하우스가 있다면 유지비만 많이 들기도 하고요. 활용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수도, 관리, 보일러 등의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그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면 매각하여서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이가 드니까 사실 그런 것은 젊었을 때 한때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혹시 매각하기가 쉽지 않다면 렌트 또는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요. 세컨하우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만 단기 임대를 하거나 여행 시에 숙소로 한 달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비싼 술, 동전, 야구공, 여행 다니면서 사 모았던 기념품, 그런 컬렉션 등을 사용하지 않고 관상용으로 두고 있는 경우 그런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건이 많을수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죠. 물건에 묶여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넘겨줘도 별 가치가 없거나 또는 관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져. 이러한 물건들은 가격이 나가는 컬렉션이라면 중고시장에 판매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했다고 해요.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유리한 사회적 관계가 있다면 그걸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의미 없는 모임, 또 의무적인 어떤 만남이 많아지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또는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해서 어떤 그냥 마음의 부담이나 금전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관계를 단순화하고 진정한 가치를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은 줄이고 즐거움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취미나 그런 활동, 그런 것을 미리미리 찾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은퇴 전에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음, 다니면서 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 후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봉사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수익 창출의
활동으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50대에 미리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될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작 지금의 삶을 즐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건강과 정신적인 그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순간순간을 즐기고 하루의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한 대비는 하되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명상, 걷기,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연습, 훈련이 필요한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50대부터 미리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후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그 생각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더 가벼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큰 집, 비싼 차, 불필요한 물건 또는 마음의 집착 이런 것을 내려놓으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노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